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이신데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활기차다. 전화를 받아도. 안녕하세요. 날은 흐리지만 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고. 저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라고 하는 인사를 오피스밖에 못 받아요. 항상 이렇게 뭐 긴급할 때 날씨 투입이 되니까.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타방송들은. 또 비하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늘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전화 연결이라서 되게 아쉽거든요. 오늘 아. 비 온다고 하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라디오 지금 연결 바쁘지만 네. 제가 OBS를 위해서 또 지금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챙기고 지금 알려드릴 지금 직전 준비 직전에 있습니다. 아유, 궁금한 거 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이 기상 날씨가 좀 급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 맹소영 칼럼니스트가 제일 바쁘거든요. 오늘 그럼 전화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니 지난 주말에 비가 많이 올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올지도 몰랐고 진짜 시작부터 조금 심상치가 않은데 제주도에는 또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고요? 맞아요.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 이회 장마라고 하는데 나는 잔뜩 되기를 하고 기다렸는데 비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있는 데는 맞아요.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그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토요일날 특히 이제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되면서 낮에는 거의 찜통더위였거든요. 네, 낮에 그쵸. 맞아요. 낮에는. 새벽까지 밤새는 진짜 많이 내렸는데 많이 낮에는, 내렸는데 낮에 막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또 예보가 틀린 건 아니냐. 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예보를 살펴야 되는데 예. 특히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의 기상 장마의 패턴이 많이 변한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전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비까지 오지는 않더라도 흐리고 좀 비 오는 날씨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그 정말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의 주변에 위치한 지역들만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중호우 형태로 내리다 보니까 한 6월 20일부터 예년 이맘때의 정상적인 어떤 시기에 시작은 하긴 했으나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비가 일단 퍼부었습니다. 네. 얼마나 내렸냐면 220mm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하루만. 하루 만에. 예. 제주도에서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거는 두 번째였습니다. 보통 80년 빈도라고 하는데요. 80년 빈도라고 하는 거는 80년 만에 한 번 나올 확률의 가능성을 볼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의 비였고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양도 양이지만 이 비가 세게 내린지에 대한 거는 이제 강도로 봐야 되는데 네. 1시간에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이 역시도 관측 일에 6월 달에 이렇게 1시간 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게 두 번째로 높은 그런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그러니까 누적 강수량은 뭐 700mm가 되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20mm는 하루에. 장마가 시작하는 정말 6월 20일 하루에 내린 비였는데 예. 지금 뭐 보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장마가 시작을 하고 나서 열흘이 살짝 지난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니까 700mm가 넘어요. 많은 그런데 거잖아요. 보통 예. 많죠. 예. 이게 그냥 700이니까 맞나 보다라고 숫자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체감을 하도록 알려드릴게요. 예. 제주도에 6월 19일에 시작해서 7월 20일에 비가 내린 이제 장마 기간인데 예. 장마 기간 내내 32일 동안 비만 내리진 않아요. 이 중에서 실제 비가 내리는 일수는 한 17일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보통은 348.7mm의 비가 내리거든요. 네, 두 근데 배가 700이 넘었다고 하면은 뭐 두 배가 이제 장마 시작인데. 예.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양의 강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짜 이번 장마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뭐 첫 끝발이 못 끝발이라고 뭐 이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래도 올 것 같아. 어때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어제 그 저녁에 제주도 지역까지, 제주 남쪽 지역까지
정체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주변 지역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장맛비처럼 지루하게 비가 이어졌는데 예. 그때는 강한 비구름 때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해상에 좀 위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밤 늦게부터 내륙 지역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내륙에 유입이 되면서부터 매섭게 이 비구름이 발달을 했습니다. 예, 예. 아마 이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우리 학습된 굿모닝 OBS 분들께서는 제가 레이더 영상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새싹같이 들으실 거예요. 다시 듣기로 노란- 다시 봐요. 다시 들어요. 네, 진짜로. 초록색과 파란색 구간은 비교적 비 없이도 뛰어도 되는 정도의 비였는데 예. 이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붉은색 구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붉은색은 이제 시간당 20mm가 넘는 비인데 예. 이 20mm 이상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만 하면 침수구역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빗물가지나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침수 면적과 속도가 2~3배로 빨라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네. 지금 보라색 구간까지 보인다는 말이죠. 이 말은 양동이로 거의 퍼부을 정도의 시간당 50mm의 비구름인데 예. 지금은 그 중심이 충청도 지역에 있습니다. 아, 지금 추천도 비 많이 내리는구나. 네, 중심에 있고 그 전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초록색과 하얀색 구간의 비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 네. 강원도 네.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 이제 폭넓게 분포가 되면서 제가 다 방송 들었죠. 뭐 빗방울을 맞았냐, 네. 조언이 들어오면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 굉장히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빗줄기가 조금은 굵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오 전에 이제 빗줄기가 많이 굵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이제부터 이제 슬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궁금하시면 여러분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든 자료 다 공개돼 있습니다. 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 요즘 그러니까 올해 장마는 그러니까 세찬비 형태로 온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보통 장마할 때 보면 주룩주룩, 추적추적 이랬는데 네. 요즘 장마는 맞아. 총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 진짜 이거 딱이다. 예. 진짜 좀 많이 이렇게 비의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소영 씨. 맞아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 강성 우리가 체감을 할 때는 뭐 제주도도 700이 넘게 내렸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도 77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체감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비 오는 날수가 증가되는 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아, 총 비 양은 내리는 일수 대비. 그 말은 뭘까요? 집중호우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30mm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린다는 게 보통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집중호우의 정의인데 네. 작년에는 우리가 극한호우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 1시간에 50mm 이상, 예. 거의 72mm의 비가 내린 정도의 극한호우인데 실제 시간당 80mm가 넘는 양의 비가 최근 들어서 과거 25년보다 최근 25년 동안 무려 8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가 내리더라도 한꺼번에 내리는 형태의 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된 건데요. 네. 결국에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죠. 이렇게 좀 극과 극이, 그러니까 장마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우리나라 주변에서. 네네. 우리도 사람이 성격 안 맞는 사람하고는 계속 부딪히잖아. 그쵸. 과거에는 그냥 그래도 니네 화해 좀 해. 고만고만한 그래도 그 정도로 너네 최악은 아니야. 라고 하는 장마전선이 예전의 장마전선이었다라고 하면 예. 이제는 주변 사람이 말리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성격이 다른 정제전선이 만난 데다가 옛날에 말렸던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이제 끼어들기까지 나도 싸우자. 이게 저기압인 거예요. 거의 뭐 스파링 수준이네, 진짜. 그 역시 네, 그래서 예. 저기 이해하기 쉬우시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답답하긴 한데. 아니, 아니 그 나- 우리 근데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역시 기상 칼럼니스트이신 네. 게 이 기상을 의윤화시키시잖아요. 네, 설명이 설명이 쉬워요. 쉽네요. 예. 네, 쏙쏙 알아듣겠어, 진짜. 그래서 이 저기압이 계속 이 싸움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세차게 비를 뿌렸는데, 근데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에 다가올 때 전면에서는 굉장히 남쪽의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럼 전면에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 후면으로는 다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상할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데 그럼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기압이 자주 발생을 합니까? 네. 보통 우리가 제트기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제트기류가 결국에는 저위도하고 고위도의 온도 차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팽팽하게 그 중위도권 상층에
바람을 일으켜서 돌아가는데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지역하고 저위도하고 온도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팽이가 돌 때 쌩쌩쌩쌩 돌을 때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는데 그느적 거리면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뱀처럼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꼬불꼬불 이제 움직인다라고 해서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이 제트 기류가 우리나라 지금 북쪽 부근에서 수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기압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이 지나면은 남쪽에 있던 정체전선이 나도 싸울래 올라오고 그럼 저기압도 빠져나가면은 정체전선도 다시 제주 쪽으로 내려가요. 네. 그럼 또 저기압이 발생하면은 정체전선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비가 이번 주 내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른 세찬비 조심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보면 오늘 이제 낮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이 되는데 요번 주 보니까 거의 매일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릴까요? 양은 30에서 80mm,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곳은 100, 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산기 두들기세요. 24시간 내에 고르게 내리잖아요. 네. 맞아도 되는 비예요. 근데 충분히 이제 맞아도 되는 비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되느냐인 건데 그렇죠. 일단 수도권 지역은 오늘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집중호우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오늘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또 취약 시간대예요. 밤에 자야 되는 그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도 힘들고 예.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수습도 힘든 그런 이제 취약 시간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구름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만 또 내리고 내일 오전에는 비가 안 오는 곳들이 또 드러나요. 예. 그럼 비 안 오면은 괜찮겠다가 아니라 더워요. 밤에도 덥고 덥구나. 이제는 예전에 말했던 그 불볕더위가 아니라 예. 습도가 80~90%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부지방 비가 지금 그친 남부지방은 흐리더라도 오늘 낮 최고 기온 오르는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거든요. 많이 올라가는군요. 예. 32도에 습도가 80~90%로 이틀 이상 유지된다. 예. 폭염주의보를 뛰어넘어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그 후텁지근한 더위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네요. 예. 아니 그 방금 기상 칼럼니스트가 정체전선, 장마전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같은 건가요? 일종의 같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네. 또 공부 가르쳐주는 엄마예요. 아이들의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특히 과학 공부를 좀 제가 눈여겨보는데 왜냐하면 과학에서 날씨 파트가 있어요. 네네. 있죠. 자, 그거 틀리고 오면 엄마한테 혼나겠어요. 큰일 나죠. 100점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예. 정확하게 정체전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차고 습한 오호츠크의 고기압. 그 지명에 위치한 곳에 거대한 고기압의 싸우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네들끼리만 싸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리던 애가 끼어들기 그러니까 시작했다. 개입하죠. 예. 맞아요. 2년 전에 공주대학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장마전선을 좀 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두 녀석의 싸움이 아니었네. 생존하는 세력이 있더라. 그래서 참 흥미로웠던 게 교과서 속의 장마는 우리가 틀렸다. 최근 장마 전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체 전선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내리는 비인데 그 경계면은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체가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두 세력의 힘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체 전선을 장마 전선이라고 불러줄게. 왜?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싸움이거든. 예. 근데 이제는 다른 세력들이 이제 붙어서 더 세력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썼던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맞지 않다. 원래대로 정체전선의 이름을 붙여주자. 네. 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좀 아쉽지만 대중화시키지는 못하고 기상청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오호츠크에 기단하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하고 싸울 때 옆에 있던 양쯔강 기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양쯔강기단은 여름철에는 좀 세력을 하긴 좀 힘듭니다. 아, 요 양쯔강기단은 봄하고 가을을 좋아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나왔잖아. 근데 한자들도 그래요. 이 양쯔강기단은 양쯔강이 아니라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얘를 양쯔강이라고 붙여주는 것도 모호해라고 해서 아직까지 학자들이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오, 그래요? 예. 아, 맞아. 그거 다 갑자기 생각난다. 시베리아 기린. 양쯔강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나중에. 예. 스튜디오에서. 날씨 쪽에 일타 강사죠. 아, 알죠. 우리 맹소영 일타 강사.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가 오면 날씨가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비 오면은 그러니까 이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습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정도 더위는 사실 봄만 강한 더위다. 불더위다. 네. 문제는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 비겠네요. 아이고 장마 언제 끝나요? 장마 끝나면 언제부터 더위 대비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예. 이제부터는 장마와 폭염을 동시에 겪으셔야 되고 이제는 열대야. 밤에도 꿉꿉한 날씨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맞아요. 6월 달에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연속 3년 내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장마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밤더위인 열대야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 그치면 더위. 네, 더위 좀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더위를 약간 식혀주는 정도. 네. 그러니까 폭염의 장기화를 좀 비가 살짝 끊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마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폭염의 지속성.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연이어서 계속 폭염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처럼 더운 날씨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분명 비는 내릴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바뀐 날씨 패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잠깐 내리는 소나기는 어설프게 습도만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더울 수 있어요. 아, 어쨌든 비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 올라가고 이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끝나면은 제가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도 많고 질문도 있어요. 저도 뭐 오늘 뭐 먹고 싶었는데 저도 점심에 좀 물어봐. 아, 그래. 비 오는 날 뭐 드세요, 서영 씨는? 뭐 맞아요. 좋아해요, 먹는 거? 왜 두 분이 응. 칼국수가 땡기시고 응. 파전이 땡기셨냐면요. 네.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 우리가 태양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행복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처지는 게 날씨가 불편해서가 아니거든요. 어. 근데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우리가 맑은 날에 받을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 탄수화물 먹으면 행복해요. 밀가루 먹으면 맞아요. 행복하고. 밀가루 먹으면 행복합니다. 되게 그래서 멋있어 보입니다. 과학자 같은 답변이에요. 역시 과학자시네. 제가 또 학부는 또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거든요. 이런 아, 얘기 그래? 처음 들어보네요. 네, 별 얘기를 다 해. 참 OBS만 방송을 하면은 제가 말문이 너무 트여서 큰일이에요. 우리 식구니까. 예. 아니 근데 기자 칼럼니스트님 이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기상 예보, 일기 예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으로 한 여름. 장마기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날씨를 들여다봤을 때 뭐 전혀 이런 적은 없어요. 완전히 이례적이에요라고는 하진 않지만 흔하지 않은 날씨가 뭐였냐면 중계예보라고 해서 오늘, 내일, 모레 향후의 3일 날씨를 제외한 그 이후의 7일 동안 우리는 열흘 동안의 날씨 패턴을 알 수 있는 게 현대 기상과학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에 그 이제 날씨 아이콘으로 따졌을 때 비구름이 있는 이 날씨 아이콘에 있는 날들을 내가 20년 동안 기상 정보를 보면서 이런 날이 며칠이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열흘 동안 내내 비가 내린다고? 라고 생각을 지난주에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주 들여다보면 다시 구름만 많은 날씨로도 전환이 되고 또 흐린 날씨로도 전환이 되고 네. 그 날씨가 또 다시 비로도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의 상태들이 올 여름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라는 불평보다는 자주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네. 날씨 정보를 좀 장기적으로도 들여다보고 예. 당장 1시간 이내로도 비구름의 발달 정도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올여름 뭐 비면 비, 폭우에 대해 폭우 아니면 폭염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현명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누구나 다 웬만하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날씨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주 좀. 그리고 저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주세요. 어제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빗물바지. 전에도 강남역 침수됐었을 때 네. 멋있는 영웅 같은 아저씨가 그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낙엽들을 막 이렇게 네. 치우면서 갑자기 그 많이 침수됐던 물들이 주르륵 그 빠졌죠. 빗물바지로 쭉 빠졌잖아요. 네.
물론 이제 비가 시작될 때 이런 곳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강한 비가 내리고 나서 잠깐 해가 비쳤을 때 그 아저씨처럼 가서 청소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변 지역에 이런 막힌 곳들은 없는지라는 것들을 그 이제 행안부에서 예. 안전신문고라는 앱과 포털을 통해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이 앱 그래서 이름이 주변 뭐라고요? 지역에 다시 한번.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예. 네, 예.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철 재난에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예. 그 지역의 행정 지자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주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얘는 이러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의 사소한 관심으로 인해서 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네. 좀 오래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예. 드네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여러분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요번에 침수 될 것 같다, 위험하다 하시는 곳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니 기상청 그 홈페이지 이것도 잘 살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요즘에 정말 세부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팁들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습니까? 예, 접속했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정말 할까요? 요즘에는 능동적으로 네. 살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 때문에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에 내내 비만 내린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장마의 정서예요. 네. 장마인데 왜 맑아? 장마인데 왜 더워? 그치. 장마 기간 동안에도 덥고 비 안 내리는 날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기후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기후 감수성 알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비구름이 잠깐 남쪽으로 내려갔나 보다. 그럼 더위 대비해야겠다. 네. 흐려지네. 이제는 비가 다시 올라오나 보다. 더위는 조금 한시름 놓지만 이제 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장마라고 해서 거의 여름철 장마에 준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패턴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변화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장마 끝나고 나도 여름철에는 비가 무조건 온다. 이런 생각도 좀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이 기상청에서 우리 한번 배워보자.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로 함께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멘트. 네, 뭐요? 우리 맹성 기상 칼럼니스트 역시 뭐 전화를 연결해도 내용 참 유익하고 좋았는데 그 리액션이 좀 약하시는 것 같아. 전화로 하니까. 그래요? 예. 그 말 들으니까 좀 속이 상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예, 꼭 오십시오. 알겠어요. 기다리고 네.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